사랑하시는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9월 11일 금요일 서종수 정기용의 가구한가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2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이제 한 주 끝나면은 이제 대명절이죠. 네. 추석이 다가오는 9월 경마일입니다. 3주 경마예요. 네. 3주 경마기 때문에 지난주도 그랬지만 좀 빡빡하게 일정이 좀 짜여져 있고 다음 주가 끝나면은 이제 9월은 그냥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명절 임박해서 뭐 명절 전 한구라니 뭐니 그런 거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한 만큼 찬스가 오고 기회가 왔을 때 좀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명절 전 경마는 항상 어렵잖아요. 네, 좀 어렵습니다. 꼭 면절 주간이 한 주가 꼭 없다 보니까 짧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만큼 혼전도가 짙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또 시스템까지 바뀌면서 더욱더 좀 혼전도가 짙지 않냐 그런 판단인데 역시나 금요경마도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경마도 상당히 좀 혼전도가 있고 숨어있는 복등들을 뭐 꼭 참고하신다라면 뭐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종수는 이번 주 9월 2주차 경마일이 개인적으로 강승부 주간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노렸던 마필들, 관리했던 마필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관심 마방 기수들이 이번 주에 대거 지금 마음을 먹고 이번 주에 지금 투표가 다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하고 제가 이번 주 강승부 주간을 선정을 했습니다. 강승부 주간은 제가 웬만해서는 안 하는데 5월에 제가 한번 했을 거예요. 5월 말일날 강승부 주간을 했는데 그때 뭐 거의 뭐 상황 아닌 상황을 제가 만들어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에 못지않은 성적으로 이번 주 강승부 주간 마무리를 할 준비가 끝내놨고 정기용 의원도 역시 추석 명절 전 한 주 앞서 이번 주 뭐 사활을 걸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 주만큼은 서종수 정기용의 활약을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9월 11일 금요경마 앞서 정기용 의원이 말했듯이 편성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리고 혼전도 좀 기복마들 편성도 많이 짜여져 있고 매 경주 신중하게 배팅 전략을 세우면서 이기는 경마, 좀 쉴 땐 또 쉬고 확실하게 들이댈 땐 또 들이대는 그런 경마를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기수들 유연명의와 최시대가 이제 기승정지로 인해서 이번 주는 출전을 안 하죠. 유연명의가 그러니까 이틀이죠. 이틀 경점 먹고 최시대 역시 이틀 정지 주행방이에요, 둘 다. 네네. 지난주에 많은 마필들을 기승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네. 뭐 체력도 딸리고 순간순간 판단도 약간 흐려질 수가 있을 거고 뭐 반면에 뭐 다른 기수들이 뭐 또 짱짱하게 또 기승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부산도 이 신인 기수들이 활약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특정 기수한테 좀 특정 꼬마 기수 네. 수줍 기수한테 좀 몰려 있는 반면 이 부산은 뭐 이용호, 네. 진경, 뭐 박재희, 조이원 뭐 등등 다 숨은 곳곳 복병권에서 활약을 다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아무쪼록 이번 주도 아무 사고 없이 기수들도 경주를 마감하면은 좋을 것 같고 좋은 성적들 많이 내시길 바라면서 저희 정기용 서종수의 가광고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 총 12마리의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첫 경주 1000m 6등급입니다. 항상 부산 경마는 6등급 1000m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네. 1경주를. 그리고 그 다음 경주 6등급 1200.
그 다음 6등급 1300, 300. 그리고 6등급 1400. 네. 항상 그래요. 패턴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1000m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1200m, 1300m, 1400m를 순간순간 추리하다 보면은 좋은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최단거리 레이스인 1000m 레이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2마리 마필인데 축은 보이는 경주인데 네. 후착이 좀 난해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쪽에는 이번만 스마트 젠틀맨이 직전 이제 데뷔전에서는 선행 이후에 조금 아쉬웠죠. 라운베라 박재희가 안쪽으로 좀 치우침을 보이면서 스마트 젠틀맨을 방해 아닌 방해를 했던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탄력이 죽는 바람에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인게이트 조건이기 때문에 선행 찬스 후에 최선의 버티기라면 최단거리 충분히 가능성 있는 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만 스마트 젠틀맨을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 경주예요. 네네. 근데 후착이 이거는 우리가 옥석을 가려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기용 의원이 훈련 좋은 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는 5번 라운블루가 조금은 좀 파인기가 훈련시 보였기 때문에 현장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 마필도 지금 현장에서 많이 팔릴 텐데 5번 라운벨라가 조금 좀 파인기가 보인다 말씀이 드리겠고요. 훈련시 지금 상태 자체는 좋은 게 바로 7번 영원축제가 지금 상태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2번을 뛰었고 이 마필 자체가 이제 두 번째 뛰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좀 성장되는 모습인데, 역시나 혈통 기대치가 좋아요. 이 포레스트 캠프로서 경매가 1억 4천마리짜리입니다. 체형 자체도 좋고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좋은데 데뷔전 당시에는 사실상 적응한다는 느낌이었고, 이번 경주는 준비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이 병합도 짱짱히 해놨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만큼 좀 스마트 젠틀맨이 강하겠지만 이 영원축제라는 마필도 성장세는 많이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운블루가 이제 정기용 의원이 파인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라운블루가 이제 말 자체도 이런 말들은 좀 1000m보다는 1200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유형의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냥 얘기해서 얘가 힘으로 뛴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주폭으로 쉬었다가 한번 참고 뛰는 유형의 마필 스타일이기 때문에 1000m는 그냥 쉼없이 돌잖아요, 한 바퀴를. 그렇기 때문에 힘과 근성이 좋아야 되는 반면 이 라운블루는 그런 쪽에서는 좀 떨어지는 느낌이 분명히 드는 마필이기 때문에 훈련 상태도 별로고 그리고 이제 질주 습성도 1000m에는 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라운블루가 좀 불안하게 항상 보고 있었는데 정기용이 뭐 훈련까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마음이 놓이네요. 네네. 영원축제 1억 4,100입니다. 엄청난 고가의 마필이죠. 네네. 최고가가 지금 얼마죠? 우리 경매가? 지금 지금까지? 당시에는 플라이 토ken? 네, 플라이 토큰이 3억이고 그거는 외국 말이잖아요. 외국말이고 국산 마필이 아직까지는 1억 9천이 최고죠. 어. 부산에서 가져간 말이. 1억 9천. 네네. 야 1억 4천이면 이거는 이번에 경매가가 1억 8,700 나왔는데 현장에서 다리 상태가 하자나서? 네, 하자나서 다시 개별로 개별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말이 이번에 1억 8천 아쉬웠겠다. 네, 7억까지 나왔는데 목장은 진짜 아쉬웠겠다. 그렇죠. 어쨌든 이 1억 1,400이면 1억 4,100이면은 랭크요, 상위 랭크에 네. 대한 마필인데 포리스트 캠프 자마가 1억 4천. 좀 의외의. 야, 근데 이종욱 마주가 1억 8,700을 샀어요. 또 이번에. 이종욱 마주가 네. 뭔가 투자를 하는 분위기인데. 네, 투자할 분위기인데. 아무튼 영원축제 뭐 몸값은 분명히 해줄 사이즈는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이제 한 번 뛰었는데 아직까지 뭐 점치기는 좀 어렵죠. 네네. 이번 경주에 제대로 몸값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고, 서종수는 이 스마트 젠틀맨에 붙여서 이 안쪽에 있는 3번마 메인 비카란 복병 마필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00m 레이스는 주폭으로 뛰는 것보다는 힘과 근성으로 경주를 뛰어야 된다. 쉽게 해서 1100m, 1010m, 1230m만 돼도 부러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1000m 이겼다고 해서. 그렇다면 저는 3번마 메인 비카가 이 데뷔전이지만 이 뭐라고 말해야 되나, 말 자체 이제 뛰려는 근성이 상당한 마필입니다. 다른 마필들의 앞으로 이제 발전 기대치가 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 당장 뛸 말로는 저는 3번마 메인 비카가 제격이다. 우리 이번 데뷔전을 준비하는 마방에서의 내용도 1000m 그냥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고, 그에 맞춰서
빡빡한 훈련 일정을 통해서 마필을 완성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3번마 메인 비카 안쪽에서 전개 이점도 충분히 살려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저는 3번마 메인 비카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젠틀맨이 어찌됐건 이번 경주는 선행을 이끌고 가는 편성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스마트 젠틀맨이 정말로 센 말이다라고 느껴지면은 중간에 있는 마필들은 따라가다 가랭이가 찢어질 것이고, 아니라면은 이제 선입권에 있는 마필들이 뭐 영어 축제라든지 뭐 메인 비카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넘어설 수 있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 뭐 별마필 있어요? 특별하게 볼만 필요는 없고 뭐 환희의 별 정도가 이제 도전 세력인데 이 정도가 지금 감량의 박제의 기수라 얼마만큼 이제 올라오느냐. 변수? 네. 그래요. 자, 1경주는 마무리 해보겠고 2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경주 6등급 1200입니다. 총 9마리의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9월 2주차 경마일 강승부 주간에서 서종수가 2주차 첫 번째 승부로 지정한 경주입니다.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배팅 강도를 올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갖고 제가 준비한 경주가 바로 이번 부산 2경주입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가 강승부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승부 주간이란 단어를 제가 내뱉는 순간 여러분들은 서종수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분들이 저랑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냥 평주가 아닌 강승부 주간이란 이 단어만 내뱉어도 수백 명의 수천 명의 가족 여러분들이 저한테 몰리십니다. 그만큼 부담이 가요. 하지만 제가 그 부담을 이겨낼 각오로 강승부 주간을 지정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번 주 처음으로 서종수가 승부를 볼 레이스가 바로 이번 부산 2경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추석 선물 1탄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번에 그 2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액면으로 지금 망아지들이 지금 2마리가 반지의 제왕 끝판 부스터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인기를 모아주는 그런 판때기입니다. 데뷔전에 있는 마필들이 인기를 모은다. 저는 거기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번 경기에 승부로 지정을 했고, 여기 제대로 된 가꾸시 마필이죠. 흔히 얘기해서 한두 달 전부터 말을 만들어 놓고 계속 실전 적응을 했던 그 안아짜리가 이번 명절을 대비해서 승부가 이빠이 걸렸습니다. 그걸 정확히 서종수가 인프라를 통해서 잡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오픈해야죠. 여러분들한테 현장에서 시원하게 추석 선물로 제가 오픈할 강승부 주간의 첫 번째 승부, 메인 승부 많은 응원 서둘러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산 3경주입니다. 6등급 1300 총 7마리가 뛰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서정수가 준비한 만큼 정규용 위원도 사활을 걸고 준비한 9월 둘째 주 첫 번째 승부입니다. 정규용 위원의 파워 승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3경주입니다. 오늘 금일 경마 이 전반부 서종수 위원이 2경주를 자신있게 때려드린다면 바로 이어서 3경주에 거의 상황이 날 것 같네요. 그만큼 이번 3경주가 정경이 한번 자신있게 준비했던 그런 모습인데, 역시나 단촐한 7마리 편성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안 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딱 2마리는 안 돼 보이는 1번과 2번 영광의 바다와 배다리의 형만 2마리 뺀다라면 3번, 4번, 5번, 6번, 7번 이 5마리가 역시나 현장에서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만큼 이 5마리가 혼전도가 짙어요. 이번 경주 중배당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 역시 정경이 놓고 때림에 있어 하자가 없는 마필, 절대적으로 최근에 아쉬움만 남긴 마필, 바로 안장교체로서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고 훈련 시까지도 걸음을 완벽하게 만들고 출전하는 마필, 역시나 그 녀석을 쌍축으로 놓고 딱 2방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번 경주가 압축이에요. 배당은 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만큼 축마에 자신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만큼 정경이가 이번 3경주 축마의 자신감과 때릴 수 있는 승부 마필까지
깔끔하게 잡아왔습니다. 이번 3경주 한번 상 날 것 같아요. 이 경주 서정수 의원이 내놓고 바로 3경주까지 정경위가 전반부에 상을 낸다라면 금요경마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7마리 단촐한 편성이지만 혼전도가 상당히 깊습니다. 충마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이번 경주는 배팅을 못하는 경주입니다. 그만큼 정기용현이 충마에 대한 자신감 거기로 플러스로 또 압축까지 잡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7마리에서 오히려 그런 자신감이라면 또 빠져나갈 구멍이 또 없는 경주가 이번 경주예요. 배팅하면 안 지는 경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3경주 정기용현의 파워승부 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4라운드 6등급 1400입니다. 총 8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 인기마 이 접전 구도로 펼쳐지는 경주. 액톤 타이거 팔리죠. 매직 블레이드 팔리고 그 다음에 페이 어텐션 8번마 페이 어텐션도 팔릴 겁니다. 우승 최고까지 팔리는 3파전 내지는 4파전 1368 요 안에서 끝날 것 같은데 뭐 다른 마필도 혹시라도 훈련 좋은 거 있어요? 가능성 있는 우리 전개를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뭐 훈련 좋은 거는 특별하게 보이는 건 없고요. 역시나 뭐 인기권으로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매직 블레이드가 지금 6주 만에 나오는데 훈련이 직전보다는 확실하게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한 게 약간 좀 꺼림직해서 매직 블레이드는 한번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외곽에 있는 이 8번 페이어 펜신이 역시나 좋습니다. 상태 자체가 좋아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첫 거리 1200m를 이 앞선에서 끈끈하게 버텼던 그런 탄력인데 역시나 이번 경주 준비 과정이 너무나 좋습니다. 누리불패, 반지의정이라는 마필들과 병합하는데 여유가 있을 정도로 탄력감이 좋습니다. 다른 순발력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페이어 펜신이 전개도 좋고 직전에 버텼던 근성이라면 충분히 이번 경주는 뭐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히 버티지 않겠냐 그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견이 약간 좀 달라요. 이제 전 6번 매직 블레이드가 1년을 이제 마방에서 이제 공밥을 먹은 말이에요. 병치레 때문에 1년을 공밥을 먹고 지난 8월 2일 날 거의 이제 반년 이상을 쉬다 나온 마필이에요. 이게. 그리고 8월 2일 날 경주를 뛰었는데 뭐 경주 모습 보니까 분명히 저는 공백에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준비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점은 분명히 직전에 느낌이 왔었는데 이번에 뭐 정기용현이 말했듯이 그래요. 크게 뭐 승부 준비를 했다. 그런 느낌은 받질 못했어요. 저 역시. 하지만 저는 6번만 매직 블레이드란 이 잠재 능력을 정말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직전 경주였죠. 8월 2일 날도 망강이랑 비게코랑 마필하고 1마신차 이 마필들이 뭐 그렇게 해서 세다는 말은 아니에요. 센 말은 아니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던 편성에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반년 만에 나와서란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일반 마필들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위에서 이 마필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준비가 없어도 저는 선행으로 이번 경주에 자기 능력을 그리고 1년 동안 자기가 먹었던 이 공밥에 대한 밥값을 이번에는 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6번마 매직 블레이드를 개인적으로 좀 세게 보고 있고 마지막까지는 뭐 현장 예시장 체크라든지 마지막 내용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김영관 마방에서 임희성 씨까지 불러다 놓고 이 정도의 지금 사연이라면은 우승을 목표로 저는 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번마 액톤 타이거가 출발이 조금은 매끄럽질 못한 마필이에요. 하지만 이 마필 역시 1400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발주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마지막 추입 한 발로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 근데 오늘 운이 좋게도 또 안쪽 게이트 부여를 받았습니다. 인코스에서 타면은 일단 거리 손해가 없죠. 그리고 뭐 거리적인 부분도 보이는데 8마리 단출하기 때문에 뭐 추입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승 최고는 훈련 어때요? 우승 최고도 상태 자체는 좋아요. 뭐 최근에 오야마 기수가 기승할 때나 지금 상태 자체가 계속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마필도 이제 조금씩 걸음의 변화가 오지 확실하게 확 오는 느낌은 좀 없기 때문에 뭐 직전만큼의 지금 능력으로 그냥 봐줘야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이제 8월 14일날 페이어테이션 액톤 타이거 우승 최고 같이 뛰었을 때 보면은 조금 얘네가 이기기에는
여력이 네. 조금 부족했다. 다른 마필들은 좀 전개도 많이 꼬였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우승체고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전개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면은 이번에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전력이 아닌가. 1368 중에서는 우승체고가 조금 네. 낮게 평가를 되고 저는 6번마 매직 블레이드를 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고 정기용 의원은 8번마 페이어 텐션에 좀 강한 승부를 한번 점쳐봤습니다. 접배당 흐름으로 갈 경주고요. 인기만 접전이기 때문에 압축 공략이 필수인 경주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혼전 구도가 금요경마 네. 이제 시작이 돼요. 5라운드 국산 5등급 1400 총 13마리의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많이 지금 출전하는 과 동시에 이 기복을 보이고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이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도 호시탐탐 이번 경주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어차피 현장 배당판에 이 깜빡이는 불보듯 뻔합니다. 높게 형성이 됩니다. 과연 포커스를 아예 중배당으로 포커스를 두고 가냐, 폭넓게 선택을 하면서 배당을 노릴 것이냐, 이제 그런 포지션을 정확히 두고 이번 경주에 배팅을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난전이죠. 상당히 난전이에요. 혼전이에요. 네. 지금 뭐 다 팔리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뭐 일단 누리불패, 드림라인 팔리죠. 드림라인 네, 팔리고, 드림라인 팔리고. 자유대로, 은하, 뭐 CF스타, 테리우스 다 팔립니다. 다 팔려요. 근데 또 가능성 있는 지금 1400의 강점을 보이는 마필들도 지금 뭐 많이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헤브트론도 여기서 안 될 이유가 또 없는 마필이에요. 바람의 질주도 역시 그러고 뭐 아리까리도 분명히 기본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난전입니다.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될까? 일단 먼저는 인기 마필 중에 어느 정도의 좀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뭐 누릴 불패나 드림라인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지금 자유대로가 뭐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했지만 직전 경주는 사실상 좀 주로 자체도 가벼웠었고 직전보다 지금 부중 자체도 올라갔는데 훈련 시도 보면 뚜렷하게 좋아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유대로는 약간 좀 거품이 아니겠냐 그래 판단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번 경주는 외곽에 밀려있는 마필 뭐 11번, 12번, 13번이 조건이 너무 좋아요. 뭐 은하 같은 경우는 뒷심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었고 CF스타나 지금 테리우스도 감량 조건이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더욱더 한번 뛸 수 있는 좋은 기회만큼 좀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 더 상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있고 거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늘어난 거리에도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마필들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리불패는 이제 공백 적응을 이제 하고 안장 교체까지 했습니다. 기본기가 상당히 좋죠. 네네. 누리불패도 1억 2천짜리 이제 고가의 포인 마필입니다. 이 포인 마필이 들어올 때는 이 말 자체에 이제 1억 2천의 몸값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마 쪽에 그래 혈통을 그렇죠. 또 씨앗말로 쓰기 위해서 네네. 좀 더 많은 돈을 주고 이제 포인 마필이 이제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 누리불패가 과연 이 모마 쪽에 좀 더 돈을 많이 줬을까 아니면 누리불패 자체에 돈을 더 많이 줬을까라는 그 결론을 이번 경기 아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빡빡한 편성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면 이겨내는 거고 만약에 능력이 없다라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고 다시 한번 공백기로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만 누리불패도 확실하게 믿음감을 갖기에는 조금 떨어져요. 분명히 조건은 좋아집니다. 이번 경제 단독 선행을 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있지만 아까 정기영 의원이 말했듯이 11번 은하, CF스타, 테리우스도 만만치 않은 전력들에 근데 오마 드림라인은 이번에는 조금 빡빡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모래를 전혀 못 맞더라고 얘가 보면. 네. 그래서 지금 거리를 아예 1,400을 늘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혀 못 들어가요 모래를 맞으면은. 근데 이번에도 얘가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무조건 모래를 또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인데 과연 김용근 기수가 얼만큼 그거를 잘 극복을 해내고 마지막 직선에서 이 마필의 추입을 살려서 추입을 하냐. 오마 드림라인은 이제 선두권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에 따라서 입상 여부가 분명히 깔려 있을 것 같고 야 아리까리도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훈련이 어때 이게? 아리까리도 지금 훈련 상태가 좋아요. 지금 3주 만에 나오는데 타이밍이나 지금 이 훈련 시의 탄력감은 너무 좋습니다. 이 소속종 마필들과 병합하는데 여유가 있을 정도로 탄력감이 좋아요. 그리고 감량의 조건까지 있기 때문에 두테두로 아리까리도 그만큼 혼전도가 짙습니다. 말 그대로. 자, 여기 가능성 있는 게 일단 추려본다면은 누리불패, 아리까리, CF스타, 네. 은하, 네. 테리우스 트리우스까지. 5마리 6마리 되는데 네. 그러니까 축선적만 잘하고 잘만 하면 적중을 해도 짭짤하게 환수는 나올 건데. 뭐 넣고 할 거예요 현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게이트 때문에 지금 누리불패만 현장에 상태 봐서 좋다 그러면 조성권의 좀 앞선 전개로 한번 버티지 않겠냐라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CF스타를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일단 이용호가 말을 또 잘 타고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이 편성도 이번 편성보다는 좀 더 강했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었고, 그때 거리가 늘었으면은 얘는 우승까지도 했을 거다라는 판단이고, 걸음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 이제 불리함을 분명히 갖고 뛰긴 하지만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누리불패, CF스타 두 머리를 저희는 방송에서 추천드리겠고, 그의 가능성 있는 마필들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정확한 압축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6경주 5등급입니다. 부산 5등급 1200 총 14마리가 접전 구도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앞서 있었던 5경주와 마찬가지로 6경주도 상당히 큰 혼전, 대혼전입니다. 이 큰 대혼전을 정규영 의원이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배당 이상은 분명히 이번 경기에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중만 된다라면은 금요경마 상황이 날 수도 있는 그런 판때기입니다. 적중이 중요한 경주예요. 네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산 6경주입니다. 혼전도는 짙지만 어느 정도의 좀 압축은 끝나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현장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기 마필로서 여러 마리가 팔리지만 이 5번 워리어킹은 가장 좀 큰 관심 속에 안고 가는 마필입니다. 뭐 현장에서 이상 없다라면 놓고 때릴 수도 있겠고요. 역시나 입상권의 한 자리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지금 감량이 점이 이용호 기수까지 안장을 하면서 원래 레이팅 점수를 50 거의 6까지 받아야 되지만 52까지 받으면서 이 단거리 1200m로 줄어들었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지만 뒷심적인 부분도 좋기 때문에 워리어킹은 강하게 한번 노린다라고 말씀해드립니다. 지금 역시나 후차권인데 도전 세력으로서 지금 인기권에 좀 덜 팔리는 마필과 바로 이번 경주 복병 세력을 딱 잡아왔어요. 일단 정규이가 지금 한 4마리까지도 이 워리어킹까지 해서 한 4마리 정도 잡아왔는데, 지금 압축된 마필은 딱 직전에 너무나 큰 실수를 했던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 준비가 너무 좋고, 반대로 전개에 유리한 마필까지 딱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가 혼전도기 때문에 인기가 안 팔려요. 안 팔리지만 숨어있는 복병이다. 왜냐? 전개에 너무 유리한 마필이 있습니다. 그 녀석까지 딱 엮어간다라면 그냥 기본적으로 중배당을 깔고 가고, 혹시라도 이 재훈경이 노린 수 있는 배당 마필이 들어오면 거의 중배당까지 내려볼 수 있는 이번 부산 6경주 상당히 좀 짭짤하게 때려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리어킹만 현장 상태에서 놓고 때릴 건지 아니면 뭐 주력으로 갈 건지만 확인해서 한번 좋은 승부, 좋은 메인 승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만큼 맞추면 돈이 되는 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 정규영의 최대 승부, 메인 승부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4등급 1200 총 14마리가 풀게이트로 접전을 이루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입니다. 어렵습니다. 크게 막 터져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경마가 뭐 확실히 뭐 터진다라면은 아예 이번 경주 손을 못 대지만 그 안에서 끝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압축을 잘 못하면은
돈이 안 되는 경주고 그만큼 정확하게 적중을 만들어내야지만 앞서 있었던 경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7경주도 뭐가 돼도 되는 경주입니다. 여기도 많이 팔려요. 포마이시스도 팔리고 베스트 포머, 바이오블루, 플라멩고, 부경대로, 월드킨 뭐 짱짱한 마필들이 지금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데 얘네들 마필 이 자체도 이게 얘네들도 센 녀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믿음을 줄 수 없다고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무슨 예상가가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어렵다 뭐 어렵냐 뭐 예상가가 뭐 그러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경마 7경주 안 해도 이길 수 있는 게 경마죠. 네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쉬어도 된다라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물론 저희가 프로 예상이고 프로 예상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송을 찍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추천 마필들을 가려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경기에 배팅을 해라라고 좀 이번 특히나 이 명절 전에 일단 빈구역에 돈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요. 이번 경주 한번 어렵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님 보는 말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 먼저 이번 7경주가 뭐 당연히 뭐 7번 베스트 퍼포머가 지금 조건 자체는 좋아졌죠. 그렇지만 지금 점핑 추천이에요. 점핑 추천에 감량의 조건만 있을 뿐인데 저는 역시 이번 경주가 좀 베스트 퍼포머 선행을 간다라면 앞선에 상당히 좀 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경대로도 있고 월드킹까지도 빠르게 순발력이 있고 에이스 명까지도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앞선의 경합은 필연이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중간에 버틸 마필 저는 11번 플라멩고가 따라가서 뒷심적인 부분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경주 순군전에 있었지만 마필 상태는 좋고요. 역시나 박근만 기수가 다시 한번 이 안장교체가 되었지만 저는 자신감 있게 한번 타내지 않을까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플라멩고. 네. 저는 뭐 안쪽에 있는 이 포마이시스를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드릴까 하는데 센 말은 아니에요. 센 말은 아닌데 이 마필이 조금 부담 중량을 탄다라는 느낌을 최근에 계속 받아왔어요. 7월 19일 날 단학가가 이제 56.5를 이제 선행으로 이제 버텨버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좀 여유 있어 보이다면은 걸음 자체는 분명히 죽는 걸음인데 다른 마필들이 좀 못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경주 8월 14일 날 또 많은 인기를 모으고 결과적으로 이제 푸락을 거렸는데 다시 이제 자기 거리로 지금 돌아왔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거리로 돌아왔고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 이제 진겸이를 불러다 놓고 마음만 먹으면은 선행도 충분히 가능한 걸음이기 때문에 발주기 열린 후부터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일단 발주가 자연스럽게 잘 된다라면은 외곽에 이제 레전드 이너라든지 뭐 베스트 포머, 뭐 8번 바이오블루 이런 유형의 마필들도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밀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얘 자체가 순발력이 없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 2점만 살려놓고 다부지게 몰아낸다라면은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경주에 뭐 있어요? 그냥 앞에 가는 놈이 장땡이에요. 저는 그런 또 마인드도 있기 때문에 이번 포마이시스가 이번에 단거리 선행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베스트 포머가 아니 플라멩고를 추천드렸죠. 플라멩고 안쪽에 있는 포마이시스 저는 추천드리면서 부산 7경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부산 8경주입니다. 2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총 9대 마필 출전하는 서종수가 준비한 후반부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강승부 중안에서 이제 준비한 두 번째 경주입니다. 일반 경주들도 배팅강도 좀 유연하게 조절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경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서정수가 이 경주에 이 8경주를 지정을 한 거는 그만큼 다른 경주들에 비해서 믿음을 갖고 배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개의 경주만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이 두 개의 메인 승부에서 한 경주는 실패를 했지만 한 경주는 정확한 중배당 막권으로 승부를 또 여러분들께 안겨드렸고 그 전주는 메인 승부 2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경주는 싹 필요 없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히 오직 두 경주만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던 금요 경마 역시나 두 경주 깔끔하게 주력으로 통과시켰고, 최근에 인트간 이 메인 승부에서 이 주력 막건이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메인 승부에서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지금 배가 돼서 지금 제가 또 이번에 강승부 주간과 맞물려서 이번 8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경주에 배팅할 만한 경주가 많지만 특히나 2경주와 8경주에는 무조건 배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한 만큼 이번 8경주도 웬만하면 한 방이고 웬만하면 두 방 이내에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8경주도 여러분들의 믿음에 보답을 할 수 있는 경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부산 9경주 혼합 4등급 1000m입니다. 총 10마리의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 신의 마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가능성 있는 신애들이 조금은 안 보여요. 네. 뭐 이렇다 뭐 특별하게 뭐 세다고 느껴지는 놈들은 없는데, 그래도 여기서 대장 노릇할 망아지는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5번 밝은 태양이 주행 검사 시대의 탄력감이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는데, 역시나 훈련 시대의 탄력감은 더욱더 성장한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밝은 태양이 가장 좀 이번 경주 신의 마필 중에는 좀 빠르게 도전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고요. 뭐 마필 자체가 460kg 뭐 그렇게 큰 체구도 아니고 단단한 체구인데, 준비했던 소속주 마필들과의 그 탄력감에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밝은 태양이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첫 데뷔전이지만 빠른 순발력 속에 앞선권에서 버티지 않겠냐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형 마방하고 이제 김농룡이는 신마승부가 돼요. 네.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시대가 이제 기승정지이기 때문에 이 말을 네. 못하고 이제 동영이를 불러다 태웠다라는 거는 뭐 신마승부를 하겠다. 그렇죠. 바로 뭐 데뷔 전에 쌀을 쏴먹겠다. 라는 의지가 또 보입니다. 네. 훈련도 그렇고 밝은 태양. 저기 역시나 이 앞선에서 전개할 마필이에요. 1번마 새벽바다입니다. 뛰어본 게 이번에는 능력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마필들은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도 있고 뭐 한두 번 뛰어본 마필도 있는데, 데뷔전에서 그래도 이 강한 가능성을 보였던, 그리고 이 마필의 이제 순발력도 나 이 정도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가능성 있는 데뷔전에서의 모습을 본다라면은 이번에 인게이트 1번 게이트는 그야말로 행운이자 찬스라고 보여지고 있고, 2조 강영권 마방에서 또 역시나 놓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뭐 정직한 단학가고 뭐 직전 대비 54.5에서 53kg로 감량도 줄어들었고, 뭐 놓칠 이유가 없죠. 1000m 단거리 뭐 1번 게이트에 뭐 불보듯 뻔한 상황이죠. 그냥 앞만 보고 뛰는 겁니다.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뭐 인기마로 분류되겠지만 믿음을 갖고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산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 총 14마리의 마필이 꽉 들어찬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센 녀석이 눈에 보여요. 네. 동방대로랑 마이블레이드, 그 다음에 뭐 샤프게일이에요. 그럼 샤프게일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이블레이드가 이게 센 말이 된 것 같아요. 뭐 뛰는 거. 마이블레이드가 상당히 이제 좀 힘이 제대로 찬 것 같아요. 뭔가 최근에 데뷔하고 나서는 형편없었습니다. 말이 물렁거려서 야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완전 말이 좀 근육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었는데, 최근 5월에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 직전에 공백은 조금 있었지만 마필이 성장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좋네요. 이 소속조 뭐 천하오름, 야 상군 마필과 병합하는데 여유가 있을 정도로, 원래 마이블레이드가 훈련 때 보면 못 따라하는 게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보면 답답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힘이 차서 훈련 시에도 이 상륙 마필을 여유 있게 넘어갈 정도의 탄력감이라면 이번 경주 거리는 늘어있지만 저는 성장된 모습이기 때문에 마이블레이드도 한번 강하게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방대로가 일단 부담 중량이 이제 57kg로 올라갔습니다. 이 3살짜리 그리고 안마일 경우에는 이제 56부터 이제 한계 부증을 저희들이 보통 이제 꼭 그 말이 못 이겨낸다라고 확정보다는 저희가 이제 예상하면서 기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두는 게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말에 이제 안말이다라면은
56부터 제가 이제 의심을 해요, 저는 살짝. 그리고 이제 어린 마필들은 한 57kg, 순말 경우에는 57부터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쭉 달았다 뛰는 게 아닌 53, 52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갈 경우에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부러지는 경우가 거의 제가 평가할 때는, 그리고 제가 통계를 냈을 때는 80% 정도 거의 부러져요. 근데 그걸 이겨내면은 뭐 연승하더라고요. 또 보면은 그만큼 능력 있는 마필들이 그걸 이겨내는 것 같은데,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기. 네, 맞습니다. 항상 그때 당시에 이제 말이 제대로 그걸 이겨내면 좀 더 상위권이 편하게 가는 거고, 그걸 못 이겨내면 좀 한 두세 번은 경험하면서 그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 동방대로가 최근에 이제 2번의 2착이에요. 4전을 4번을 뛰었는데 그만큼 어린 말이라는 얘기죠. 컬린자마는 비컬린이죠. 서울에 뛰는 이제 그 형제만데 말 자체 힘은 좋아요. 힘은 좋은데 이제 비컬린도 분명히 한계 부중이 보였던 이 서울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자체, 그러니까 얘가 단거리 말이라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지, 이제 컬린 자마들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가 과연 이제 이번에 53살 날고 이제 57kg 이제 부담 중량이 올라갔어요. 60점입니다. 레이팅이 지금 플레이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는 약간 의심을 하고 싶어도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면 샤프게이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국산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감량의 조건도 분명히 안고 뛰고 있고, 상대적으로 52.5kg 이제 3살짜리 암말인데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좋고 11전 동안 3번을 이긴 근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오브마 샤프게일이 이번에는 상대적인 찬스다. 그러니까 액면으로 땄을 때 동방대로와 샤프게일 두 마필을 동시에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동방대로가 세요. 센데 이번에 레이스와 전개 그리고 모든 걸 맞물려 봤을 때 저는 샤프게일이 이번에는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고 뛰기 때문에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방대로보다는 저는 샤프게일을 좀 더 여러분들께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김영관 마방은 뭐 지난주도 그럼요. 매직은 이루어지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그럼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김영관 마방. 이 블레이드 들어간 말들 뭐 일단 뭐를 쳐먹이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뭐 정경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사양 관리가 정말로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번외 얘기인데 어차피 한 경주 남고 시간 좀 남으니까 이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부산에 1조부터 몇 조까지 있죠? 지금 33조까지인가요? 네네. 있는데 서울은 그 이제 일하는 거죠, 여러분들. 조교사가 일단 있죠. 마주가 일단 있어야 돼. 마주는 다 있는 거니까. 마주는 빼고 조교사 있고. 서울은 그 다음에 그때 조교보 오야벨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관리 승인, 조교 승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밑에 관리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등급이죠. 조교사, 조교보, 조교 승인. 그다음에 관리사. 관리사들이 다 조교도 시키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면은 조교 승인은 라이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안에서도 자격증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수가 기승을 못하는 마필들을 조교를 훈련시켜 주죠. 그렇죠. 그게 이제 조교 승인이고, 그다음에 조교보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조교사 부사장이라고 하면 얘기하면 될 거예요. 이제 조교사가 부재 중일 때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조교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위에 조교사가 있는데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조교사, 조교보, 조교 승인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 인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노동조합? 노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티오가 있어요. 그 마필 두수에 따라서 티오가 있는데 부산은 그게 없어요. 개인 고용이 개인 고용이기 때문에 어떤 조 가면 관리사 2명 있는 조도 있어. 근데 말은 많아. 여러분들 관리 되겠냐고요? 안 돼요. 저희는 데이터가 있어요. 몇 조가 몇 명 있고 몇 조가 몇 명 있고 몇 조는 몇 명 있고 19조는 빵빵하죠. 웬만한 서울조보다 더 많아요, 인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적 차이라든지 관리 사양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뭔 김영관만 돈 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도 또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은 인력 자원도 이
조마다가 완전히 틀려요. 쉽게 얘기해서 뭐 나라로 따지면은 진짜로 이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있듯이 부산도 이 조별로 정말로 이게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상금을 벌니까 사람을 식당도 그렇잖아요. 고용을 할 수 있는 네. 만큼. 식당도 장사 잘 되는 집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왜? 그만큼 돌려야 되니까 직원들이 많은데 장사 안 되는 집에 직원 많으면 그 돈 다 어디로 가요? 남는 거 없는 거거든. 근데 저는 이 투자라는 개념도 분명히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준비된 상태에서 모든 결과가 네. 나오는 거야. 우리도 예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준비 없이 뭐 예상을 하면은 성적이 나와요? 그럼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좀 더 마사회라든지 어떤 정책인 면에서 좀 더 지원도 가고 나중에 회수를 한다 하더라도 해주고 어느 정도 인력을 채워놓고 어떤 마필 좋은 마필이 들어왔을 때 사양 관리를 통해서 또 경쟁력이 있어야지 19조의 매직도 깨질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분도 아시는데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진짜 2명 일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조는 진짜로. 그게 이제 조교사의 뭐 능력도 능력인데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같아요. 자, 어쨌든 네. 뭐 지난주도 김영관의 매직은 이어졌고 이제 끝으로 11경주 풀어보면서 금요경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3등급 1600입니다. 총 13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이제 마지막까지 일단 부산 경마 혼전도가 짙은 것 같아요. 네. 선행을 일단 8번 천지파크가 21주 만에 나오는데 뚫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느냐 아니면 안쪽에 유아힐, 레이어스 네. 아니면 외곽에 있는 12분마 겨울왕국이 선행을 나설 수 있냐. 일단 선행은 뭐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굳이 이번 경주 뭐 선행 따진다라면 뭐 UR 레이스도 빠르고요. 천지파크도 빠른데 이 두 마리 다 UR 레이스는 아직 경험 부족이고 천지파크는 공백 적응을 얼만큼 해내느냐의 포인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10은 겨울왕국이 직전 경기 너무나 형편없는 전기를 했습니다. 김영군 기수가 너무나 좀 인코스에서 1번 게이트에는 욕심을 부렸죠. 좀 스타트 잘해서 좀 앞선에 붙었는데 그 뒤를 바로 야 정말 너무나 타이트하게 경합을 하면서 시종일관 계속적인 무리한 전개를 했어요. 인코스기 때문에 내주지도 못하고 외곽에서는 계속 좀 빠른 전개 첫 1800m를 호흡 돌리지도 못하고 그냥 끝냈던 게 겨울왕국인데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안전교체가 이 다나카 기수로 되지 않았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나카 기수 이 15조에서도 직전에 좀 아쉬웠던 그런 전개를 했던 만큼 다나카 기수에게 작전이 다시 한번 내려갈 거고요. 이미 다나카 기수와 우승권을 일궈냈던 겨울왕국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선입전개한다라면 저는 겨울왕국이 이번 경주 아쉬움을 많이 하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1번 게이트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얘는 따라가면 더 뛰는 모습을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마필인 것 같아요. 유아힐 레리어스 마명이 참 까다로운데 복병권에서는 충분히 활약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유아힐 레리어스를 계속 이제 째리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관심권에 두고 가는 마필인데 얘보다는 이제 겨울왕국도 괜찮지만 저는 뭐 4번마이 8마의 선두가 이번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와야 되지 않냐라는 판단이에요. 일단 공백 적응을 끝냈고 8월 21일이었죠 직전에 네. 선두권 메이드 위너하고 이제 8마신이긴 했는데 이과스의 이제 제한장이고 1600에서는 이제 강점을 이제 보였던 마필이고 단거리 전격화된 그런 유형의 마필 위드 디스팅션이라고 해갖고 이제 얘네들 이제 혈통을 보면은 장거리에서는 활약을 전혀 못해요. 거의 뭐 단거리에서 활약을 했던 유형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4번 8마의 선두가 이번에는 뭐 그냥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른 마필들도 세지만 저는 8마의 선두를 눈여겨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혼전인데 뭐 가능성 있는 말 한두 말 남도평정 뭐 이런 거 되나? 남도평정이 뭐 직전 경주 이제 앞선이 조금 무너지면서 올라왔던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번 경주 사이즈가 남도평정은 약간 좀 이제 의심을 하지 않냐 뭐 직전에는 약간 좀 쎄폭이었지 않냐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13번 챌린저 드림이 직전 경주 너무나 좀 위험한 기수가 외곽 4선 5선을 뱅뱅 돌았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참고 타면 뒷심을 쓰기 때문에 이성재 기수의 지금 감량까지도 달려있고
거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경험을 했던 만큼 챌린저 드림을 한번 배당 마필로서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요. 챌린저 드림도 좋고 저는 북병권의 UIL 레리어스 네네. 북병권으로 추천드리면서 부산 총 11개의 경주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 경주도 혼전이지만 8마이선도 겨울왕국 UIL 레리어스 네. 외곽에 있는 13번 챌린저 드림 요 4마리 정도 압축 공략을 해서 좋은 결과 만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부산경마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토요경마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